펄스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용어 설명을 명확하게 드렸어야 되는데, 근데 그 인터넷 가셔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2원 체제였다가 3원 체제로 바꿨다. 그리고 뭐는 뭐다라고 대상을 보고 기호로 나타냈을 때, 기호라고 안 하고 이제 기호는 모두 포괄하는 거고요. 표상, 정확하게 말하면 단어나 개념어겠죠. 나타냈을 때, 여기 보시면 기표가 그 자체의 새로운 해석체를 산출하는 역동적 과정을 기호작용이다. 왜냐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세 가지 이제 여기 대상체, 오브젝트 대상이죠. 어떤 뭔가를 보고 돌멩이네 아니면 조금 더 이제 많이 보시는 분들은 화강암이네 이렇게 하실 때 그 대상을 보고 그리고 나면 기호가 지칭하는 실제 대상이고요. 대상체는 표상체, 기표입니다. 기표. signifier라고 했고요. 이제 펄스 버전으로는 representative 그 대상을 대표하는 기호, 단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상 그 자체는 그냥 불쑥 돌멩이가 자기 얼굴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뭐는 뭐다라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름으로 그 이름도 표상체죠. 그래서 이제 이름 지으실 때 장명하실 때 부모님이 정성 들여서 이러저러한 걸 모두 고려해서 아주 독특한 이름을 짓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내 아이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대변할 수 있는 리프리제너티브라가 대변인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통해 자신의 존재를 세계에 드러낸다. 그래서 그 이름 뒤에 가려져 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해석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해석체는 그 표상체에 의해 떠오르는 뜻이죠. 근데 그 뜻조차도 또 다른 기표로 나타나야 된다는 걸 지금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무한기호작용이다. 여기 보이시죠? 표상체는 좀 더 발전된 대상체와 관계를 맺고 이 대상체는 새로운 해석체를 함의하고 함축하고 이 해석체는 다시 표상체가 되는 식으로 무한기호작용으로 미끄러진다라고 여기 있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펄스는 기호는 대상을 완전히 100% 완벽하게 나타내지 못하고 담아내지 못하고 오직 다른 기호로 미끄러질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종국의 의미, 그 기호의 종국의 그 오브제를 나타내는 기호가 무언지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펄스라는 사람은 그 기축법이라는 거를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요번 여기 지난번에 이어서 실용주의 언어학자들은 화용론, 언어가 언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뭔가 행위를 수반한다, 행동으로 연결된다라는 그런 관점이고요. 어, 다른 관점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결론은 요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좋은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탐구 방법이다. 펄스는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과학을 하는 방법, 인간과 사회는 물론 자연 세계 모두를 대상하는 탐구의 논리로 펄스가 기출법 혹은 원래는 그 삼원체제상의 대상, 그다음에 그 뭡니까? 그 해석체, 표상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거를 기호작용이죠, 사실은. 그거랑 이제 가설의 자리는 그럼 어딥니까? 기출법은 저희가 이제 귀남 연역 기출제가 설명드렸던 이유는 연역은 전체 집합을 구성하는 사례 찾기, 조각 그림 찾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귀납은요. 데이터로부터 바텀업 해서 이제 일반화하는 진술 찾기. 그리고 기출법은 가설 찾기입니다. 가설. 주어진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잠정적인 설명. 가설을 찾아서 그게 이게 맞네 그러면 그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기출법인데, 근데 저희는 항상 과학 탐구 방법으로 귀남 연역 기출가 익숙한데, 원래 이제 좀 더 그 넓은 의미로, 아니면은 과학을 모르는 과학교육 바깥에 있는 분들은 펄스의 기출법을 기호작용 모델로 알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무한기호작용에서 종국의 의미를 찾아가는, 저희 말로 하면은 최종적으로 해당 상황에 답이 되는 설명, 가설 찾기라고 말씀드린. 그래서 언어로 표상되는 지시 대상을 집요하게 탐구하는 기호학이기도 하다. 기호학이란 말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왜냐면 언어로 내가 뭘 알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모두 언어를 통해서 나타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호를 통해서 뭐든 소통해야 되니까. 요컨대 펄스의 기초 또는 기호작용 모델은 과학 탐구의 논리, 논증과 설득, 기호 해석과 이데올로기 비판 사이를 연결하는 통섭적 분석 틀을 제공한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좋은 습관하고 기초법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할 때 여기 보시면 기초적 추론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짝피에 해당하는 게 기호작용이다. 펄스는 기축법을 통해서 자연과학적 탐구와 인문사회과학의 언어로 소통하는 기호 해석이 동일한 논리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호학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사회과학, 자연 모두를 대통합하는 하나의 탐구 방법으로서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펄스는 기호학을 인간 기호 사용 행위의 본질과 그 다양성에 관련된 원리를 탐구하는 것으로 논리학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펄스의 기호학은 대상 세계, 왜냐하면 소시르가 말한 기호학하고는 뭐가 달랐냐면 오브제가 들어와 있었잖아요. 구체적인 대상. 기호와 기호의 논리다, 약속이다라고 했던 게 소시르의 그 기호학적 관점이었다면 펄스 같은 경우는 탐구의 논리예요. 탐구의 논리. 그 대상체라고 오브젝트라고 표현되어 있었던 그게 진정한 미닝, 의미가 뭘까라는 거죠. 그래서 지시 대상을 배제한 소시르의 기호학과는 달리 펄스의 기호학은 지시 대상을 집요하게 탐구하는 삼원 체제, 구성 요소가 세 개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학 탐구의 방법으로 더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펄스는 칸트의 인식론을 수용하면서도 칸트가 알 수 없는 대상으로 남겨놓은 거, 물 자체라고 부릅니다. 그 thing itself, 사물 세계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판단을 중지하고 칸트 같은 경우에는 탐구와 해석을 통해서 끊임없이 접근할 수 있다고 했는데 펄스는 이를 해석체의 역할로 본 거죠. 그 대상체가 정말 무엇이냐를 보려면 끊임없는 해석체의 미끄러짐을 통해서 종국에는 진정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소시로의 기호학과는 달리 펄스의 기호학은 인위적 기호만이 아니라 의도적 발신자가 없는 자연현상. 저희는 기호작용이라고 할 때, 상대방이 또는 어떤 상황에서 무슨 발화가 있었다. 진술문이 있었다. 그러면 무슨 뜻이지? 라고 이제 파고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자의 의도가 뭘까? 그러니까 드러난 의미, 그래서 의미를 계속 미끄러져서 종국이 이런 의미였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호로 규정하는 건 범기호학적. 이건 아까 뒷부분에 나와 있던 인문사회과학은 물론 자연과학까지 대통합하는 탐구 방법으로서 기출법을 찾으려고 했던 거죠. 자연세계는 물론 인간 사회까지도 대상세계의 논리로 삼아 탐구의 논리를 개발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내놓은 게 기출법입니다. 그래서 펄스 기호학에서 기표가 제시하는 실제 대상에 대한 인식 주체의 끊임없는 해석과 재해석의 과정이 핵심이다. 인식 가운데 뭔가를 기호로 했는데 그 기호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미끄러지니까 약간 무한기호 작용이라고 표현돼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풀미는 건너뛰고요. 그래서 펄스의 실용주의 진리론 보세요. 진리론. 그래서 펄스는 칸트와 마찬가지로 대상과 인식 사이의 일치, 내가 생각하는 거, 대상과 인식 사이 일치를 진리의 맹목적 정의, 그러니까 언어적, 그러니까 드러나 있는 명시적 정의로 간주하고 인식과 대상 사이 일치인 진리를 어떻게 알아내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사유의 방법에 초점을 두었다. 그래서 지각 판단에서는 실제 요소와 사유 요소가 혼재한다. 왜냐하면 이것도 칸트 관점이죠. 저희가 무언가를 보고 뭐는 뭐다라고 했을 때 도식이 마중 나가야 되잖아요. 기존에 저희 인지 구조 거기에 있던 개념어나 이미 알았던 그거랑 이렇게 연역적으로 마중을 나가는 경우가 많죠. 도식이라고 알고 계시는. 따라서 만일 진리가 사유의 방법, 탐구의 방법을 따라서 얻게 되는 마지막 결과이고 그 방법은 우리의 사유가 실제와 만나고 있다. 사유와 인식의 그러니까 사물과 인식의 일치라는 거죠. 그 방법은 지각을 통한 검증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그래서 모든 개념의 명료성을 검증적 경험을 통해 확보하려고 하는 실용주의 의미론이 성립하며 이 부분은 실용주의 입장이 기존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펄스가 기출법을 통해서 이 사람은 뭐라 봤냐면 대상이고 실제
그러면서 자연과학적 진리 탐구처럼 외부에 객관적인 실제가 있을 거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출법을 제대로 적용한다면, 궁극의 의미, 진리라기까지 부를 수 있는 그거를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뭐 지각은 일반성을 포함한다. 일반성을 포함해야 소통이 가능하겠죠. 왜냐면 나의 지각과 그 다른 사람의 지각이 공통점이 없다면 소통이 어렵겠죠. 그래서 이 사람 계속 다만 탐구를 오래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마지막 결과가 우리를 진리로 유도하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제 무슨 말이냐면 기출법을 통해서 궁극의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무한히 기호작용으로 미끄러지지만 그래서 기출법은 전제들을 명료히 할 수 없는 추론으로 개별 명제로부터 보편 명제로의 추리라고 불린다. 펄스의 기초적 추론은 영어로는 어브덕션이에요. 기초적인 영어를 나타내는 표현은 굉장히 많아요. 상정론법, 질적 귀납, 가축법, 가설을 추론한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개연적 추론. 요게 이제 우리말로 가축법을 풀면은 개연적 추론입니다. 확률적 추론이란 뜻입니다. 확률적 추론. 잠정적인 설명이니까요. 그래서 비록 개연적이고 잠정적인 결론으로만 가능하지만 진리를 추구한다. 그래서 자연과학적 탐구는 의심의 결혼 상태를 벗어나 이게 뭐지라고 해서 아닌 것 같은데 그 미묘한 마지막 의미를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미끄러져 나가는 상태 있죠. 분투하는 과정. 즉 확고하고 안정된 믿음의 상태에 도달하는 노력이다. 그리고 탐구의 목적은 믿음이다. 신뢰. 왜 믿음이라고 썼을까 하면 고민해 보세요. 펄스는 모든 선험적인 지식의 가능성을 부정하면서 연역적인 거 있죠. 뭐는 뭐다 이러고 돼 있는 거. 모든 지식과 행동은 경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추론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제 기출법을 질적 귀납이라고 부릅니다. 경험 데이터로부터. 그래서 습관이라는 용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는 아주 좀 번박하게, 무식하게 말씀드리면, 영원한 진리, 영원한 의미, 영원한 개념 규정, 없죠?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펄스도 모든 지식과 행동은 경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추론에서 나온다. 귀납이죠. 바텀업, 데이터로부터 개념으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 주어진 경험 세계가 모두게 이제 양상이 달라져 버리면 그걸 나타내는 길어 올린 그 개념어, 의미도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펄스는 좋은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탐구 방법론으로 기출법을 추구하였다. 펄스의 자연과학적 탐구 이루는 기초적 추론에서는 습관이란 추론을 이끄는 것. 왜냐하면 해당 공동체에서 이게 뭐야? 그랬을 때 갖다 붙이는 해석체 있죠. 그건 뭐야? 그건 뭔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할 때 습관이랑 추론을 이끄는 것으로 하나의 추론은 그 추론을 결정하는 습관이 일반적으로 참인 결론을 생산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타당성, 밸리드죠. 리즈너블, 그러니까 타당한 근거가 있다. 옳은 근거, 논리적, 이성적으로 그 판가름 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하실 부분은 어, 습관이 일반적인 참인 결론을 생산하느냐, 공동체에 따라서 습관이 다르다라는 거 하고요. 일반적인 거는 나의 습관이라고 부를 때 나의 습관인데 모두가 공유하는 습관. 의뢰이 그렇게 한다. 저희가 이제 너무 익숙한 습관이 뭐가 있습니까? 어, 터키 가면 식사하시고 나서 디저트로 아주 진짜 저희 한국 사람이 좀 견디기 힘들 만큼 매우 매우 단 디저트를 먹죠. 포만감의 정점을 찍기 위해서. 요런 거 있죠. 해당 공동체에서 나 혼자 하면 습관이고 공동체 모두가 공유하는 습관은 관습이죠. 단어는 똑같은데 이제 공동체 차원이냐 개인 차원이냐 다릅니다. 또한 펄스는 탐구를 촉진하는 원동력, 즉 탐구의 규제적 이상, 이 용어도 칸트 용어입니다. must be, regulation이란 단어 아시죠? regulation. 룰을 따르는 거, 규제하다, 통제하다라고, regulate, 룰에 따라서 통제하는 그런 거. 규제적 이상으로 진리, must be, 이건 응당 이래야 돼 라는 그런 거 있죠. 칸트의 도덕적 실천처럼 그거 연상하시면 됩니다. 인간이라면 이래야 돼 라고 얘기하는 규제적 이상.
으로 진리에 의해 표상된 대상인 실제를 설정하였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출법을 저희가 이제 과학적, 자연과학적 탐구 방법이다라고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뭘 해야 됐을까? 펄스는 탐구자 공동체 나왔죠. 그래서 좋은 습관이에요. 왜냐면 공동체별로 달라지니까. 무한하게 지속되는 탐구 과정을 거쳐 언젠가는 도달할 최종적 견해가 진리이고 진리라고 부름직하고 그 진리에 의해 표상된 대상이 리얼러티다. 지금 인식론과 존재론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진리라고 했을 때는 인식론적 용어고요. 실제 리얼러티라고 했을 때 있다 없다 존재론이죠. 이렇듯 펄스의 실제 이론은 리얼러티 이론은 탐구 이론, 진리를 규명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조금 익숙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펄스가 제안한 우리가 귀남 연역 기초에서 이제 과학 탐구의 산발이로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요소. 근데 원래는 펄스가 인문학적으로 자연과학 물론 자연과학이 침이긴 했어요. 근데 이제 철학함, 그래서 삶 전체에 대한 거죠. 대상을 나타내는 게 바로 기호가 되고 이제 소시르 같은 경우 요거 두 개로 끝났잖아요. 기표와 기의. 근데 이제 펄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 더 추가해서 뭔가 대상.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리얼리티를 규명한다. 진면목을 리얼리티라고 불렀던 거죠. 어떤 기표의 진정한 의미, 그걸 진리이면서 그리고 그 대상에 갖다 붙은 의미이기 때문에 리얼리티까지 가기 때문에 자연과학적 탐구 방법으로 더 익숙한 거예요. 친숙한 거예요. 그래서 해석체가 끊임없이 미끄러지는데 결론은 요겁니다. 논리적이라는 거는 이성적으로 우리가 개념어, 컨셉이란 용어도 이거 자체가 어려워요. 영순이가 있고 미영이가 있고 희주가 있지만 여자는 없어요. all together, captured 다 두드려 엎어서 그 집합체에 붙이는 여자, 교사, 엄마 이렇게 붙이는 거 그게 개념이죠. 그래서 결론은 요겁니다. 기호의 정당한 의미, 왜 정당한이라는 의미는 valid입니다. 왜냐면 해당 공동체 습관에서 견주어서 체크해 봤냐는 거예요. 그 기표가 그 해석체가 맞는지. 그래서 의미란 습관으로서의 해석체이다. 그래서 결론은 요겁니다. 공동체의 습관이 바뀌면 그 의미가 바뀌어요. 리얼리티가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이쁘러처럼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교사라는 리얼리티와 교사라는 의미의 데피니션 여기 있죠. 개념의 진정한 정의 데피니션이 바뀜으로써 교사의 의미가 바뀝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난데없이 뭐 진로 연계학기 들어와서 진로 지도해야 되고 고교학점제 되기 때문에 내 자격증 표시 과목이 아닌데도 이것저것 가르쳐야 되고 수요에 맞추어서. 그리고 학교란 뭐예요? 학교도 앞으로 2, 30년 내에 바퀴 달린 학교 될걸요. 바퀴 달린 실험실, 바퀴 달린 도서관, 이동 도서관 있죠. 근데 이제 학생 찾아 산만리, 그리고 이제 사이버. 학교는 응당 온라인이다. 그러니까 사이버 대학, 사이버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왜냐면 뭐하라고 만나요? 하여튼 그래서 요게 펄스가 말한 기출법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인식의 전환인데요. 저희는 기호작용을 안 배우니까 그래서 넓게 보면 오히려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펄스는 누구냐면 기호작용을 얘기한 사람이고 그 기호작용의 요 메커니즘 요렇게 미끄러져 가지고 종국에는 개념의 진정한 진리가에 도달하는 거를 이 사람은 그걸 기출법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과학탐구에서 원인과 결과가 있고 법칙이 있으면 결과에서 출발해서 법칙을 경유해서 원인 찾는 것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펄스는 야망이 있었던 분이죠. 인문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을 꿰뚫는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탐구 방법. 탐구는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문학 쪽에서 탐구나 사회과학에서 탐구라고 할 때는 민주주의가 뭐예요? 끊임없이 미끄러지잖아요. 뭐는 뭐고 뭐는 뭐가 돼. 그리고 공동체마다 습관이 조금씩 달라서 민주주의는 조금 너무 거시적이니까 효도? 효가 뭘까요? 효도. 뭐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스승됨,
부모됨. 부모됨이란 것도 우리나라하고 서양하고 많이 다르죠. 부모되기, 부모되기, 부모됨, 됨됨이. 그리고 인간됨의 조건 이것도 달라요. 종교적 공동체 어떤 공동체냐에 따라서. 그래서 갑자기 여기 펄스 저는 이 제목이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펄스가 말한 좋은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탐구 방법이다. 그러니까 must be 또는 should be 교사라면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일까요? 그거를 이 사람이 기출법으로 계속 미끄러져서 여기 이제 거꾸로 교사라는 대상체, 표상체, 출발점이 되는 표상체를 교사라고 두고 볼게요. 저희가 교사니까. 그러면 이제 펄스가 기출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했던 해석체를 찾는다는 기출법이라는 추론 과정 또는 탐구 과정, 리즈닝 과정인 거죠. 인콰이어리라고도 부르시는. 그래서 펄스가 궁극적으로 표상체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또 다른 궁극의 표상체를 찾는 거죠. 왜냐면 해석체가 이제 기의라고 소시르가 불렀는데 그 기의조차도 또 다른 기표잖아요. 기표에 무한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교사라는 그 개념이 나타내는 진정한 진리가 의미가 뭘까? 그거를 습관에서 찾고자 했던 거죠. 공동체에서 교사가 무엇하고 이 사람들은 몸에 배어 있을까? 그거를 찾는 방법으로 기출법을 만든 거죠. 이제 저희는 거꾸로죠. 바텀업이니까 공동체의 습관이 바뀌면 교사라는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거꾸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공동체의 습관을 바꾸려면 교사들의 행위를 바꾸면 되겠죠. 교사는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니야. 교사는 이거 하는 사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행위를 교사들 스스로의 습관을 바꿈으로 해서 귀납적으로 거꾸로 교사라는 데피니션 또는 진리, 교사의 의미를 바꾸어 나가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기출법으로 익숙한 펄스가 말한 뭡니까?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과정, 탐구 방법, 추론 과정으로서의 기출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